356번부터 358번, 59번까지 물 분무 장치가 나와 있어요. 물 분무 장치.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물 분무 장치 또는 살수 장치, 물 뿌리는 장치라고 합니다. 온도 상승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뭔 뜻이냐면 저장 탱크가 이렇게 있는데요. 주변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미 사고가 좀 터졌겠죠. 네. 이렇게 이제 열이 전달되겠죠. 네. 복사열이 전달되면 표면 온도가 엄청 뜨겁게 급상승을 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탱크마다 사실은 이렇게 물을 분무할 수 있도록 설비를 해놓고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복사열에 의해서 뜨거워지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또 이게 이제 의무화되는 거예요. 356번이 그겁니다. 내화 구조의 가연성 가스 저장 탱크에서 탱크 상호 간의 거리가 1m 또는 두 저장 탱크 최대 지름 합산한 길이 4분의 1 길이 중 큰 쪽의 거리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은 첫째, 저장 탱크 간의 거리예요. 저장 탱크 간의 거리는 뭐냐면은 두 탱크의 지름에 두 개의 지름을 합산해요. 그래서 곱하기 4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최소한 1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의 지름을 합산을 했는데 4분의 1을 했는데 1m가 못 나왔어요. 계산을 하면. 그렇더라도 1m 이상을 띄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확보를 못 했어요. 이 거리가 제대로 안 떨어졌어. 그러면 옆에 탱크에 영향을 받습니다. 탱크마다 온도 상승을 바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유지가 안 될 경우 그럴 때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의무적으로 물을 계속 뿌려줄 수 있는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한다. 저장 탱크 표면적 1제곱미터당 8리터 이고요. 한 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반절로 해도 된다. 그래서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분당 몇 리터를 뿜어낸다고요? 8리터. 8리터 per 제곱미터 per minute가 기준이에요. 원래 기준. 그러니까 1분당 표면적 1분당 표면적 탱크 표면적 1제곱미터당 8리터씩 뿜어내야 돼요. 근데 이제 탱크 구조가 이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불에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로 된 탱크일 때는 반절로 할 수가 있어요. 내화 구조인 경우는 4리터만 뿜어내야 됩니다. 표면적 1제곱미터당 1분의 4리터. 그러니까 반절로 줄는 거죠. 불에 견디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첫째로는 정리할게요. 저장 탱크가 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저장 탱크하고 사이사이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 일단 계산하는 게 두 개의 지름을 합산해서 4분의 1이 돼야 된다. 최소. 근데 그 계산한 결과가 1m가 안 된 경우는 무조건 1m 이상으로 거리를 띄워줘라. 근데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에는 옆에 탱크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물 분무 장치들을 설치를 하라. 물 분무 장치는 물을 뿜는 수량이 문제겠죠. 물을 얼마나 많이 뿜어야 되는 거죠. 탱크가 넓으면 넓을수록 크면 클수록 물을 많이 뿌려야겠죠. 탱크 표면적 1제곱미터마다 얼마씩? 8리터씩 뿜어내는 것이다. 1분당 8리터씩 뿜어낼 수 있는 용량이 돼야 되는데 탱크의 구조 자체가 불에 견디는 내화 구조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4리터만 뿜어도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56번은 그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화 구조의 가연성 가스 저장 탱크에서 탱크 상완의 거리가 1m 또는 두 저장 탱크 최대 지름 합산 길이가 4분의 길이 중 큰 쪽의 거리를 유지를 못했어요. 충분한 거리를 띄우지 못했어요. 이럴 때 물분무 장치는 거기가 8리터도 나오고 4리터도 나왔죠? 네. 일반 기준은 8리터일 때 내화 구조일 때는 몇 리터? 4리터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내화 구조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 물을 분무하는 거 이런 거 등등이 지금 똑같은 반복된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 계속해서 문제 나와 있는데 사실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10년간 문제 중에 4번 나왔으니까 2년 반 동안에 한 번 나와 있고 그것도 각각의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하는 것을 꼭 참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막 갑자기 없던 두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357번. 도시가스 공급 시설 중에 저장 탱크 주변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고정식 물 분무 장치에 면적당 방사 능력 뿜어주는 단열재를 피복한 준내화 구조의 저장 탱크가 아니다. 근데 지금 법이 3가지 법이라고 그랬죠. 네? 고압가스법이 있고 도시가스법이 있고 액화가스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356번은 이런저런 단서가 없어요. 그냥 가연성 가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좀 이제 용어를 구분해 보고 넘어갑시다. 그럼 이제 독성이다, 뭐 가연성이다, 뭐 조연성이다, 뭐 산소다, 특별히 뭐 이런 거 등등의 용어 나면 고압가스법이에요. 고압가스법에서 가스 성질에 따라 분류할 때 독성이다 또는 가연성 유무에 따라 가연성이다, 불연성이다, 조연성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그리고 산소도 고압가스법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근데 특별히 도시가스다 그러면 도시가스 재료로 쓰는 게 물론 지금 천연가스 주로 메탄을 사용하지만 그 이외에 가스도 사용할 수가 있죠. 도시가스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꼭 도시가스 써줘야 돼요. 도시가스 사업법에는 알겠죠? 도시가스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앞에 도시가스라는 단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LPG다 이거 단서가 꼭 있어야 돼요. 뭐가? 액화가스법에서는 꼭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시다, LPG다 이 단서가 없으면 다 뭐예요? 고압가스법이에요. 고압가스법에서 물분무 장치는 8리터 4리터라고 아시겠죠? 8리터 4리터인데 도시가스 357번 뭐예요? 도시가스 그렇게 나왔으니까 법이 달라졌죠. 도시가스 사업법 아닙니까? 그렇죠? 네. 도시가스 사업법에서 물분무 장치의 방사능력 그러면은 이제 8리터가 아니고 5리터예요. 5리터. 아시겠죠? 5리터이고요. 5리터인데 이제 준내화 구조인 경우에는 반쯤 2.5리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 분무가 고압가스법 몇 리터라고요? 그리고 반틈이니까 뭐예요? 내화 구조에서는 뭐예요? 4리터. 도시가스법에서는 몇 리터라고요? 5리터를 줄여요. 알겠죠? 네. 반틈이 얼마예요? 2.5리터. 2.5리터. 이렇게 된다. 도시가스법과 별반 차이가 있으면 LPG법은 도시가스법하고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압가스법은 별도의 원래 모태가 되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압가스법은 별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307번은 단열재를 피복한 준내화 구조의 저장 탱크는 아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2.5리터가 아니고 5리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358번 고압가스 일반 제조시설에서 제조소에서 저장 탱크를 설치할 때 물 분무 장치를 설치를 하는데 동시에 방사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이 이제 물 부어내면 어디선가 물을 이렇게 길어 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물탱크라든지 물 담아놓는 걸 수원이라고 그래요. 수원 알겠죠? 수원
물의 원천이 되는 곳, 그 수원에 접속이 돼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물을 몇 분간이나 계속해서 분사할 수가 있어야 되냐 하는 거죠. 최소가 30분 이상 방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몇 분이라고요? 네, 30분 이상 방사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수량이에요. 수량이 수원이죠. 요만큼 수량을 계속 어때요? 방사해야죠. 몇 분간이요? 3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혹시나 뭐 119가 출동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도 사실 5분 안에 뚝딱 도착하는 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조치가 계속해서 자동으로 해서 30분간 이거 이제 방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359번 LPG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 시설에서 저장 탱크의 물 분무 장치 계속해서 물 분무 나오는데요. 최대 수량을 몇 분 이상 연속해서 방사할 수 있는 수원에 접속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역시 몇 분? 30분 이상 계속해서 방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되어 있어요. 360번 갈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그 외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의 온도 상승 방지 설비를 해야 되는가? 20m 이내입니다. 요거 한 문제 나왔었는데 온도 상승 방지 장치가 이제 가스 가스, 가스 물질, 가스 가스 이런 거 설비는 그 바깥면으로부터 몇 미터 내에 조작할 수 있는 온도 상승 방지가 돼 있어야 되냐면은 20m 이내. 20m 이내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대 설비입니다. 지금까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리고 또 사고가 터졌을 때에 사고가 터졌단 말이에요. 이미 어때요? 폭발이 났단 말이죠. 이미 누출이 됐단 말이죠. 이미 화재가 났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의 사후 조치죠. 피해가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제 물분무 장치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어때요? 뜨거운 열을 발생하는 상황이 됐어요. 연소가 일어났어요. 폭발이 일어났어요. 화재가 번지고 있어요. 그럴 때 나머지 탱크들은 물이 어때요? 뿌려줘서 뜨거워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거죠. 피해가 더 이상 다른 탱크로 번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사고에 직접적인 관련된 설비들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정리가 되시겠나요? 그래서 큰 장치별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고압가스 제조 시설에서 나머지 짝풀입니다. 그래서 부대 설비라고 합니다. 부대 설비. 분부대가 있는 설비 아니에요. 나머지 기타 설비, 기타 설비, 기타에 해당되는 거. 그 기타가 뭐냐면 통신시설, 상관에 통신되는 거 연락하고 두 번째 압력계, 압력계 이제 가스 시설이니까 가장 기본한 게 압력계예요. 압력, 사용하는 압력, 충전하는 압력, 뭐 저장하는 압력, 기타 등등 압력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비상전력. 전력으로 이렇게 작동되는 모든 장치들, 설비들이 갑자기 정전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전력을 갖춰야 돼요. 네? 알겠죠? 별도로 자가발전기, 기타 등등 비상전력을 축전식 또는 자가발전식으로 비상전력을 갖춰야 됩니다. 361번 보겠습니다. 고압가스 일반 제조시설 배관 중 압축가스 배관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 반드시. 압축가스 배관에 반드시 압축을 한대요. 압축기가 있대요. 압축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1번 온도를 높이려고 압축기를 한다. 2번 바람의 바람의 방향을 바꾸려고 압축기를. 3번 가스의 성분을 분석하려고 한다. 뭐예요?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압축기를 한다. 몇 번이에요? 압력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압축기 달려있는 압축가스 배관에 반드시 설치하는 게 뭐냐? 가스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계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쉽죠? 이걸 또 진짜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362번 압축 또는 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한 가스가 용적이 하루에 102방미터 이상인 사업소가 있습니다. 압력계는 몇 개 이상 비치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2개 이상. 2개 이상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아무거나 사다 놓으면 안 되고요. 국가표준기본법 KS에서 제품 인증 받은 압력계를 2개 이상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압력계 눈금이 얼마로 돼 있냐면은 상용 압력의 1.5배에서 2배 이하. 요것도 눈금도 따로 외워야 됩니다. 잘 나오는 거니까. 직접 부를 때는 번호가 달려있는 연소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에서 3배예요. 3배. 근데 가스 시설은 뭐냐? 2배예요. 그리고 가스에서는 상용 압력이라는 뜻이 뭐예요? 평상시 사용하는 최고 사용 압력, 최고 사용 압력을 용어를 상용 압력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그래서 363번 보겠습니다. 고압가스 설비에 장치하는 압력계의 최고 눈금이 뭐라고요? 상용 압력의 1.5배에서 2배. 다른 말 헷갈리면 안 돼요. 내압 시험에 몇 배 이런 거 아니에요? 상용 압력의 1.5배에서 2배. 364번 같은 문제입니다. 상용 압력의 1.5배에서 2배. 그래서 3번이 답이죠. 365번 상용 압력이 그러면은 10메가파스칼이라고 하면은 압력계 눈금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압력계 눈금은 상용 압력의 몇 배라고 했죠? 1.5 내지 2배예요. 만약에 상용 압력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메가파스칼이야. 그러면 1.5니까 15 내지 20메가파스칼까지는 표시가 되면서 써줘야겠다 이런 소리죠. 계산하면 되겠죠.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366번 고압가스 설비에 장치하는 압력계 최고 눈금은 1.5에서 2배니까 최고 눈금은 2배까지죠. 그렇죠? 네. 2배 이하죠. 답이 몇 번? 4번이 되겠죠. 최소가 1.5까지는 돼 있어야 돼요. 표시가. 알겠죠? 요거 넘어야 돼. 그리고 얼마까지? 2배 넘어가면 안 돼. 2배 이하까지만 되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로는 2배 이하. 1.5배로 해버리면 안 되죠? 법에 벗어나. 그리고 사용 압력이 아니고 뭐예요? 상용 압력이에요. 이번에는 사용 압력의 2.0배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음자 하나 받침 뺐어요. 헷갈리시면 367번 LPG 저장 탱크에 설치하는 압력계는 상용 압력 몇 배 범위의 최고 눈금이 있는 걸 사용해야 되느냐? 다행스럽게 압력계 눈금에 대한 것은 고법, 액법, 도법 관계없이 모든 가스에 적용되는 게 1.5배에서 2배예요. 상용 압력의 1.5배에서 2배. 이것도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계 눈금 그러면은 답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367번 LPG라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고압가스법에 똑같이 1.5배에서 2배. 368번이죠. 풍향계입니다. 다음 중 고압가스 충전시설 기준에서 풍향계를 설치해야 되는 것. 풍향계는 뭐냐면 독성가스예요. 독성가스. 독성가스가 혹시 누설이 될까 할 때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 바람이 불어가는 쪽이고 오는 쪽이 아니고 불어오는 쪽이 아니고 뭐요? 가는 쪽.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는 쪽에 있는 사람이 인명피해를 입겠죠. 그러니까 대피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람이 불어가는 쪽에 사람들이 대피가 돼야겠죠. 그러겠죠? 풍향계를 참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독성가스 제조시설 충전시설에는 풍향계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1번 에파소에파스 LPG 독성 아니죠. 나번 압축 산소가스 산소 독성 아니죠. 3번 액화질소가스 액화질소는 불연성이고 독성은 아니죠. 단지 숨쉬는 호흡하는 공간 중에 공기 중에 질소가 너무 많으면 질식을 일으키겠죠. 산소가 부족으로 그런 것은 있는데 독성은 아니다. 4번 암모니아 가스는 독성 가스죠. 그러니까 독성 가스는 풍향계를 설치를 해서 그 시설에 충전 제조 시설에 설치해서 혹시 누설이 됐거나 기타 등등의 사고가 터졌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대피해야 돼요? 불어가는 쪽으로 죽어라고 대피해야 돼요? 계속 돌아가시려고 못 쓰는 거죠? 그럼 어느 쪽으로 대피해야 돼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예. 불어오는 쪽으로 확산이 안 되고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이 되니까. 369번.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사무소하고 현장의 사무소하고 사이에 또는 현장 사무소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경우는 현장 사무소의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신속히 통보할 수 있도록 통신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 생각합시다. 방송 설비, 머리까지 가져. 그렇죠? 스피커로 해서 인터폰 연결돼 있겠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페이징 설비 이제 바로 직선으로 연결되는 설비. 근데 메가폰은 목소리를 해요. 어이 거기 이렇게 해야겠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산에서 꼭대기에서 저쪽 꼭대기를 메아리 쳐서 야호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해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압가스 사업소에는 긴급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사업소의 규모나 구조에 적합한 통신 설비를 설치합니다. 지금 문제 조건에 있는 통신 설비는 군의 전화를 발호하거나 군의 방송, 인터폰 페이징 설비, 메가폰은 사업소 안에서 그냥 사업소 안에서 전체 종업원의 상호 간에 종업원끼리 요럴 때는 메가폰이지만 사업소 현장 사무소가 팍 떨어져 있는데 현장에서 막 다 떨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메가폰으로 소리 지르고 해당 사항 없습니다. 370번 사업소 내에서 긴급 사태 발생할 때 필요한 연락을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사업소하고 현장 사업소 간에 설치하는 통신설비가 아닌 게 뭐라고요? 여기 본 사무소하고 저기 현장 떨어져 있는 거다고 잘 모르겠다고요? 2km 떨어져 있다고 쳐봐. 그럼 중간에 여러 사람 50m 간격으로 둬야 전달!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하시면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371. 도시가스 사업소 내에 긴급 사태가 발생할 때 필요한 연락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이때 인터폰을 설치하는 경우의 통신 범위는 어느 것인가? 어느 것인가가 아니고 어느 것인가?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사업소하고 현장 사업소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인터폰을 한다고 그랬죠? 네. 사업소 내 이미 사무소 내라든지 종업원끼리 옆에 상호간에 이런 경우는 메가폰을 해도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제 상주하는 본 사업소하고 현장 떨어져 있는 거다 보면 군의 방송 설비라든지 또는 직통, 군의 전화라든지 또는 인터폰이라든지 이런 걸로 설치해서 바로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2번 가스 사고가 발생하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영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가스 사고가 났다는 걸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중 사고를 통보하는 내용이 아닌 것. 통보하는 사람,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등을 통보를 합니다. 누구누구.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시설 현황, 피해 현황, 인명이 몇 명, 사고, 중독 몇 명, 지금 계산상의 피해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사고를 낸 사람, 사고 원인자 인적상 이 사람이 몇 살인데 지금 가족이 몇 명인데 집에서 어디 살고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에 몇 분 걸려요. 이런 거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고 자체를 보고하는 거예요. 알겠죠? 사고 원인자의 인적상 이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통보자는 보고를 하는 사람은 지금 어디 회사의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보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긴급 연락을 주고받으려면 최초로 보고하는 사람,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이름 누구누구입니다. 핸드폰 직통 전화번호 이렇게 또는 사무소 직통 전화 또는 핸드폰 연락처 이런 것을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373번 산소나 천연 메탄을 수송하기 위한 배관
이에 접속하는 압축기 사이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은 그랬는데요. 산소나 천연 메탄 뭐 이런 거 배관 부대 설비에 수치기 설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치기가 뭘까요? 네? 네. 물기를 제거하는 거죠. 그게 말하면은 압력계 온도계도 설치하고 감시자동차, 물출확산 방지 정치, 운영 상태 감시 장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설치를 합니다. 이 가운데 산소나 천연 메탄을 수송하기 위한 배관과 이에 접속해 있는 압축기, 또 이제 산소를 압축하는 경우는 물을 윤활제로 쓰는 경우에 사이에는 그 물기가 자꾸 이게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기를 제거해주는 드레인 제거 장치 수치기를 설치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관으로 계속 물기가 딸려가고요. 천연 메탄에서는요, 소량의 수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땅 속에서 올라올 때 천연 메탄 가스에서는 완전히 메탄만 100%가 아니고요. 천연가스 채취할 때는 수증기 성분 들어있고요. 황화수소, 황화가스, 황가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제 불순물을 원래 다 제거를 하고 액화시킵니다. 액화시킬 때. 그래서 그 배관 내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수증기 성분이요. 이유는 메탄은 가연성이죠. 가연성인데 물은 안 타는 거잖아요. 물기는. 그렇죠? 근데 이제 황화수소라든지 가스는 독성을 띠고 있긴 하지만 가연성에 속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가 분리한다든지 제거한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그것을 써먹을 수는 있지만은 수증기 성분 제거하고 물기 제거하고 하는 것은 제거를 해야 될 거죠. 가스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죠. 장치를 부식을 시키고 가스 가스에 섞여 있으면 안 되죠. 374번도 역시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이제 부대 설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 그리고 사고가 생겼을 때 피해를 줄여주는 저감 설비 이런 것 등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고압가스 제조 시설의 49페이지 보면은 표시 기준입니다. 뭔가 어떤 장소다, 무엇을 하는 곳이다, 무얼 작업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나타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죠. 저곳은 무슨 어떤 곳이다. 예를 들면 독성가스에 관련된 제조시설인데 아무런 표기사항이 없어요. 누설이 돼도 누가 하나 책임 안 져요. 그러면 안 되겠죠. 독성가스 제조시설 머리서부터 저기는 위험하네, 관계자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네, 이런 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런 것 전체를 나타내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표시 기준이라고 하고요. 표시 기준. 첫째는 경계 표지입니다. 이런 시설 주변에 함부로 누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책을 세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알겠죠? 철조망이 아니고 철책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주변에 거기에다가 이게 무슨 시설이다라고 경계 표지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별 표지. 바로 그 탱크라든지 시설, 사업소, 기타 등등에는 머리서도 봐도 금방 식별이 되도록 표지를 게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경우는 위험을 나타내는 표지를 세워줘야 돼요. 알겠죠? 경계책이 뭐냐? 이건 담벼락이죠. 쉽게 말해. 이게 철망이고요. 경계 표지는 거기에다가 표식을 붙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375번. 독성가스 충전 용기를 차량에 적재해서 운반할 때 차량의 앞, 뒤에다가 보기 쉬운 곳에다가 반드시 표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차량 운반입니다. 가스를 차량 운반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위험고압가스 그렇게 쓰고요. 위험고압가스 앞뒷면에 위험고압가스 글자가 써져 있어요. 근데 독성가스인 경우는 독성가스를 추가를 합니다. 독성가스가 아닌 경우는 그냥 위험고압가스. 독성가스인 경우는 독성가스라고 반드시 표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독성가스를 운반하기 때문에 위험고압가스 반드시 써야 되고요. 독성가스 표시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알리는 도형을 표시를 해줍니다. 도형. 지금
해당되는 사항이 반드시 표기될 사항이 아니고 제조 회사 이름은 쓸 필요가 없어요. 차량에다가 어디 회사 이름은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규격은 가로로 하는 경우는 차량폭, 가로치수입니다. 차량폭이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야 되고, 세로는 가로치수 크기의 20%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고, 면적 규격이 있어요. 위험, 고압가스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을 그 규격이 6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600 제곱. 그러니까 이제 600 제곱미터면은 이게 뭐 20cm다. 이게 뭐 30cm다. 그러면 600이잖아요, 그렇죠? 네. 600 제곱센티미터인데 여러분 3이 이렇게 곱하기 600 되잖아요. 삼각 깃발인 경우에도 삼각형으로 깃발 형태로 꽂아가지고 이렇게 차량에 꽂는 경우도 이 면적을 이렇게 삼각형은 이렇게 되겠죠. 네. 삼각형도 6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적이 사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크기를 보면은 40, 3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40cm, 여기가 30cm.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면 3, 42, 1200의 반팀이니까 얼마예요? 600제곱센티미터 면적이 똑같죠? 그 면적 자체가 6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크기예요. 최소 규격입니다. 이제 문자는 글자 쓰는 것을 발광 도료, 빛이 나고 반사되는 거, 보안용 반사 시트나 테이프를 사용해서 해야 된다. 근데 헤드라이트를 켜도 밤중에도 글자가 안 보인다. 희멀떡하게 생겼다. 그러면 안 되고요. 발광 도료를 사용을 해야 되고, 고속도로라든지 이렇게 국도에 보면은 차선 그림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위험 표지판 뭐 화살표 빨간표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라이트 빛이 확 멀리서도 이렇게 발광이 되잖아요. 그럼 발광 도료를 사용해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밤중에도 낮에야 뭐 잘 보이지만 밤중에 어두울 때도 라이트 불빛만 받으면 글자가 위험 고압가스가 바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376번. 독성가스 제조시설의 식별 표지의 글씨 색상은 한 가스 명칭 말고 독성가스 제조시설 색상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독성가스 제조시설의 식별 표시는 멀리서 봐서도 저희가 독성가스를 제조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식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문자 크기는 10cm, 10cm. 문자 글자 하나 크기가 최소 10cm, 10cm 이상의 크기가 돼야 되고, 멀리서 30m 떨어진 위치에서 봐서도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30m 이상. 식별 표지는 바탕은 백색으로 하고 백색 바탕에, 한색 바탕에 글자는 까만색 글씨로 씁니다. 아시겠죠? 371번 똑같습니다. 독성가스 제조시설의 식별 표지 글씨는 뭔 색깔로 쓴다고요? 흑색, 검은색을 씁니다. 식별 표지는 지금 이런 것을 말해요. 방금 전에 독성가스 제조시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시설이다, 뭔 저장하는 곳이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 식별 표지고요. 위험 표지는 아니에요. 위험, 뭐 고압가스 뭐 이렇게 쓴다든지 그게 이제 위험 표지인데, 위험 표지는 글자 크기가 반틈으로 줍니다. 면적으로는 4분의 1, 5cm, 5cm 그리고 10m에서 식별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주의자가 들어갔다, 뭐 주의 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은 빨간색으로, 역시 바탕은 백색이고 글씨는 똑같이 흑색인데 주의 그런 부분은 적색으로 써야 된다 하는 거예요. 378번. 지상에 설치하는 LPG, 액화 서유가스 저장 탱크 외면에는 주변으로부터 보기 쉽도록 가스 명칭을 표시해야 되는데, 무슨 색깔로 표시하느냐? 지금 LPG 저장 탱크 보면은 대부분 옥 외에 설치되는 탱크는 햇빛이라든지 주변의 복사열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은백색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도료가 발라져 있어요. 복사열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백색일 때에는 뭐 검은색 이런 거 잘 안 띄고요. 이제 이거 LPG 색깔은 글자를 뭘로 쓰냐면은 적색으로 써야 됩니다. 알겠죠?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영어로 LPG 이렇게 적색으로 전탱크에 써져 있다.
또는 한글로 아예 쓰려면 뭘로? 액화, 석유, 가스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럼 LPG 용기는요. 탱크는 은백색이에요. 은분 색깔이란 말이에요. 용기 운반하는 거 LPG 가스 통은 뭐예요? 색깔이 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타가스에 속해서. 그것도 역시 LPG 글자, LPG 가스 명칭은 빨간색으로 써 있어요. 적색으로 써져 있다. 알아주시면 됩니다. 379번. 75번에서 풀었던 문제예요. 해설에 나와 있죠.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의 경계 표지 크기는 가로치수는 차체 폭이 몇 프로? 30% 이상의 크기로 한다. 세로는 그 가로치수가 나오면은 가로치수의 20% 이상이 된다. 그러나 그 크기 자체가 면적은 최소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6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80번. 차량에 고정된 산소연기를 운반하는 차량에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는데 가스 운반 차량에 표시해야 되는 거 위험, 고압가스 이거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위험, 고압가스 그리고 전화번호죠. 전화번호, 긴급연락처 전화번호, 긴급연락처 전화번호입니다. 회사 이름 이런 거 안 적습니다. 그리고 화기연금 이거 아니에요. 화기연금 어디 충전소 같은데 화기연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가스 차량에는 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에는 위험, 고압가스 그리고 긴급연락처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만약에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이면 독성가스는 또 별도로 추가를 합니다. 381번 독성가스 용기 운반 차량의 경계 표지를 정사각형을 할 경우는 최소 면적 규정이 얼마라고 했어요? 6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 된다. 382번 충전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 시 문제 맞나요? 네. 차량의 앞뒤 보기 쉬운 것에 표시하는 경계 표지 글씨 색깔 내용으로 적합한 것. 자, 빨간색으로 위험 고압가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뭔 색깔로? 빨간색으로. 주의 고압가스가 아니고 뭐라고? 위험 고압가스. 위험 고압가스. 네, 그렇게 써줍니다.